개들의 생태를 감상할 수 있는 개박물관부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미술관, 그리고 미로를 탈출하는 박물관까지 다채로운 체험과 함께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 강원도 소년체육대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풋풋한 체조 꿈나무들을 만나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평화를 염원하는 대국민 플래시 모비 DMZ에서 펼쳐졌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평화의 인간띠를 만든 사람들. 온기가 가득했던 대국민 플래시몹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5월이 시작되는 오늘 달력을 또 한 장 넘겼습니다. 5월달 달력을 보면 거의 하루 건너 하루꼴로 기념일이 차 있죠. 오늘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노동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근로자의 날이었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어린이날, 다음 주에는 어버이날, 그리고 21일에는 부부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부모와 자식, 부부의 관계를 생각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기념일을 챙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5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김기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의 소식왕자 리포터 김기환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명수 씨,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네. 근로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또 강원 365의 대표 인간 비타민, 인간 무기질, 인간 아미노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1시간 동안 재밌는 소식들 많이 들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비타민 같은 소식으로 전해주시죠. 그럼요. 이번 주 일요일이 또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네. 아마 이제 자녀분들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데리고 대체 어딜 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맞아요. 제가 이거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네. 어디죠? 어딘지는 일단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제 막내 동생이 7살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이름이 김기돌인데 기돌이가 저 대신에 촬영을 다녀왔거든요. 네. 어디에 다녀왔는지 화면 속에 만나보시죠. 5월이 되면요, 어른들은 우리한테 관심을 광숙해라. 조금 갖는 것 기돌이에요. 같아요. 엄마는요, 너 뭐 갖고 싶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요. 우리 아빠는 집에 안 들어오다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가지고 막 용돈들 주고 막 이러는데 평소에 좀 잘하지. 뭐 우리한테 관심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어때요?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탁기, 행동탈출하라, 숙제랑 수건개랑 이불 같이 정리하자. 엄마가 쉬는 날은 뭐 빨리 자라. 밤새고 싶어요. 사랑해. 사랑하고 또 맨날 고마워. 고마워요. 자, 엄마 아빠한테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망측해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맞죠, 명수 씨? 물론이죠. 예, 하지만요, 정작 우리 아이들 이야기 제대로 좀 귀를 기울이고 있었나요? 그러게요. 제가요, 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놀만한 곳을 찾아 소개하면서 우리 아이들 목소리를 좀 들어봤거든요. 엄마, 아빠, 아이들 속마음 함께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요, 고성군 토성면의 한 미술관입니다. 아이고, 이건 뭐야? 아이고,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 포포. 여 포포 밑에서 옛날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맨날 여기서 막 안마 받고 그랬는데, 시원하다. 너무 진짜 같아요. 너무 신나요. 기관이 너무 신나요. 올라갈게요. 가자. 자, 미술관은 미술관인데 좀 다르죠. 여기는요, 이 보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 보이고 또 구경하는 사람과 작품이 입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리가트 전시관입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분은요, 우리 옆집 사는 504호 아줌마예요. 아줌마 지금 사진 찍으세요? 혼자 찍으면 안 나오잖아. 같이 찍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보고. 기원 씨를 보면 약간 공포예요, 오늘. 재밌네요. 예, 밥은 또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죠. 네. 명수 데리러 가.
달림반 명수야, 나 차 뽑았는데 어떻게? 이따 오빠랑 요크루트 한잔 안 할래? 오빠 무서워요. 왠지 주면 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평소에 좀 어린이날, 매년 어린이날 때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아드님들과 시간을 좀 보내시는 편입니까? 자주 놀아주려고 하는데 네. 근데 시간이 좀 안 돼서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머니는요? 아우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좀 미리 와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더 즐겁고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그죠? 네, 네. 어떻게 평소에 두 아드님한테 좀 이렇게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건강하게 자랐으면 제일 좋은 건데 네. 요즘은 이렇게 예전에 저희랑 다르게 그런 컴퓨터나 뭐 게임 같은 거에 너무 아이들이 핸드폰에 노출이 많이 돼서 네.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을 때는 좀 뛰어놀고 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잤으면 좋겠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두 아드님한테 좀 바라시는 점 없습니까? 게임도 해도 되고 뭐 건강하게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있어요? 엄마 고마워. 아빠는? 아빠 삐져요. 고마워. 그래줘서 고마워. 진짜 귀엽죠? 천사처럼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멋지게 그려주세요. 근데요, 이 아이들에게 좀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이 뭐 어리다고 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보기보다 생각도 굉장히 깊거든요. 말해주면 다 안다고요. 그렇군요. 근데 기원 어린이는 왜 저러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자,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속초인데요. 아주 역동적인 곳이죠. 이야 신난다. 사실 저는요 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쿵쾅쿵쾅 기동이 뛰는 걸 너무 좋아해요. 뛰어요? 사실 맨날 우리 아랫집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뛰지 말라고 맨날 구박한단 말이에요. 뛰면 안 되죠. 그래도 오늘은 그러니까요. 정말 실컷 뛸 거예요. 같이 들어가실래요? 가자. 예. 자, 이곳이 어디냐고요? 여긴요, 이 다양한 미로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통과하는 체험 공간이랍니다. 오, 말썽 중에 기원 어린이가 4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기돌이 같이 기운 넘치는 아이들 뛰어놀기 딱이더라고요. 자, 벌써 레벨 2로 넘어갑니다. 명수 씨, 순발력 좋으시죠? 그럼요. 제가 생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요. 아, 그럼 저랑 꼭 가야 돼요. 이 순발력 테스트는 이거만 한 게 없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 자, 쉘터머 씨 레벨 3. 저보다 훨씬 큰 저 풍선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명수 씨는 통과 못합니다, 저거. 전 하죠. 저희 가면 진짜 원 없이 운동 되겠는데요? 네, 근데 명수 씨는 낄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쫙쫙 풀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벌써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벌써 레벨 4. 이제는 저기 감옥을 탈출할 차례죠. 무사히 성공했는데 명수 씨도 마찬가지로 저기 가면 낄 거예요. 아니에요. 저 7살이에요. 놀라셨죠? 많이 놀랐어요. 네네. 근데 저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파이프 미션은 네. 해당 시간만큼 봉을 잡고 매달려서 네. 버티시는 구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제가 왜 해야 돼요? 돈 버시면 하셔야죠. 하세요. 갑자기? 자, 빨리 가서 일하라고 직원분이 등 떠미셔가지고 레벨 5까지 도전하게 됐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좀 가만히 그냥 앉아서만 놉니다. 굉장히 정적이죠. 이 게임하거나 또 인터넷 하면서 어깨 굽죠. 시력 나빠지죠. 근데 이렇게 뛰어놀면 몸도 아주 튼튼해진다고요. 그럼요. 몸 튼튼해지는 거 좋죠. 네. 근데 계속해서 레벨업 하시네요? 예. 체력 좋아요. 아, 그럼요.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농담이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 한 20년 전 돌아간 것처럼 원 없이 놀다 왔습니다. 저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 보이긴 해요. 네. 여러분 저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되게 용감해요. 여기 호러 버전. 저는 무섭지 않아요. 나 할 수 있어요. 기돌이가 저 촬영 이후에 이제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자, 놀이동산 가도 맨 끝엔 유령의 집을 다녀와야 하잖아요. 여기서도 공포 체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기돌이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방이 깜깜한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귀신. 뭐예요? 자, 웬마디 비모면을 남기고 속초의 또 다른 행선지로 이동. 오늘은요 우리 작가 누나가 그랬거든요. 기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요.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힌트 드릴게요. 요거 또 따라오세요. 일로 오세요. 뭐예요, 기현 씨? 대게 드시러 가신 거예요? 그저 먹는 거죠. 아닙니다. 이곳은요, 개 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개를 테마로 한 생태관입니다. 근데 걔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역시 눈싸움이 좋으신데 식용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속초는 그 대게랑 홍게,
그 큰 개들만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요 쪼꼬미들은 뭐예요? 무슨 개예요? 아, 요거는 이제 도둑개라고. 네. 네, 동해안에는 개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방축이나 돌 밑에 해안선 산 쪽으로 그렇게 서식하고 있는 개를 제가 이제 요걸 번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관람하거나 생태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이거 뭐 얘네 먹이예요, 설마? 예, 요거는 식용 귀뚜라미라고. 보통 개들보다도 사람이 먼저 먹는 식량으로 정해져 있는 곤충, 그리고 귀뚜라미. 아, 도둑개가 귀뚜라미를 먹나 봐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또 먹이도 줬습니다. 손 안에 귀뚜라미가 있어요. 저거 좀 무섭겠네요. 네, 여기 있다. 그래서 근데 이 도둑개가 뭐냐면 저랑 좀 닮은 점이 있어요. 보세요. 웃는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스마일? 그러네요. 자체라. 스마일.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움직여요? 자,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요. 도둑개의 생태도 관찰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 체험학습으로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만져보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만지시는 건 되는데 드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들, 따님에게 몇 점짜리 아빠 같으세요? 스스로 생각하실 때. 저는 100점입니다. 100점. 네. 100점. 진짜 확실합니까? 저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겸손하셔라. 아빠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그다음에 아빠 몇 점이에요? 100점. 와. 동의하십니까? 평소에 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잘하죠. 아, 그래요? 아빠 생활을 포기하면 네. 100점 아빠가 되죠. 나가서 친구 안 만나고 나가서 술 안 마시고 그래서 100점입니다. 지금 점점 표정이 일그러지시는 것 같아요. 네. 하트! 손가락 하트! 네, 100점 만점 아빠, 엄마와 귀여운 남매 모두 행복하시고요. 자, 아이들이 바라는 건 아주 큰 게 아닙니다. 물론 노트북이나 휴대폰 새 거 사달라고 조를 때도 있죠. 하지만요, 아이들은 이제 같이 놀아주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낀답니다. 아이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으로 좀 놀아주세요. 웃음꽃이 아주 활짝 피어날 거랍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돌이 일단 굉장히 귀엽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제가 다녀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어른이 기완 씨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뭐 기돌이라고 하셨나요? 예, 기돌이요. 예. 기돌이가 더 신난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 세 곳이 테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색이 있어서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어른인 저도 굉장히 네. 즐겁게 즐기다 왔는데 뭐 특이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원 없이 뛰다 왔어요. 땀을 또 한 바가지 흘렸는데 여기에다가 개의 생태까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석삼조. 저는 또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게 네. 마지막에 100점을 받으신 우리 아버님. 사실 네. 개인 시간을 줄여가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니까 100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와 보냈던 시간들이 아직까지도 이 추억으로 많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번 주말이 또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린이들 보면요. 네. 생활체육 한 가지쯤은 다들 배우고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우리 기완 씨는 생활체육 뭐 배우셨나요? 아시겠지만 만능 스포츠맨이잖아요. 일단 어린 시절에 이제 배드민턴 배웠고 뭐 수영 배웠고 볼링 배웠고요. 다 실용적인 스포츠들인데 네. 사실 저는 요거는 진짜 꼭 좀 배워보고 싶었다. 이런 어떤 스포츠가 하나 걸까요? 있어요. 일단은 힌트를 드릴게요. 네. 저처럼 굉장히 다부진 몸매. 그다음에 자신감 있는 이 눈빛. 여기다가 이제 흐트러짐 없는 딱 자세. 네. 체조입니다. 체조. 예, 체조 예. 정말 멋지죠. 아무래도 체조라는 종목은 올림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인하고 굵직한 선으로 화려함을 선보이는 기계 체조 선수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오호. 미래 꿈나무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내 스포츠 꿈나무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지난달 열린 2019 강원도 소년체전에서 유독 강세를 보인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부입니다. 금메달을 대거 휩쓸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 원주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서 무려 기계체조로 13개의 금메달을 휩쓴 선수들이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압도적인 기량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원주초 기계체조부 선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막 뛰고 있는데 오늘 어떤 훈련을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이제 웜업 과정인데요. 네.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뛰어서 열을 좀 낸 다음에 좀 몸을 푸는 과정이에요. 유연하게 몸을 풀며 몸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데요. 기계체조부 선수들인 만큼 워밍업의 자세들이 남다릅니다. 거꾸로 선 것도 모자라 추가 동작 들어가는데요. 이게 기계체조인가요? 극기훈련인가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루 몇 시간씩 연습하며 매달려 있거나 지탱하거나 그리고 회전하거나 뛰어야 하는 기계체조 선수들. 탄탄한 기본기를 위해 기본 동작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중인데요. 우리 선수들 훈련에 임하는 자세들이 꽤 진지하고 열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일이었나요? 강원도 소년체전에서 아이들이 좀 성적을 잘 거둬가지고 금메달 14개 중 13개 따갖고 왔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서 매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주초 기계체조부. 이번 2019 소년체전에선 개인 종합 우승은 물론 남녀 단체전에서도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기계체조에 걸린 14개 금메달 중 1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다양한 기량과 독보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미래의 우리나라 꿈나무 기계체조 선수들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저희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에 우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비결이라면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준 거, 그리고 좀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통틀어져서 이렇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동작들을 가볍고 유연하게 완성시키는데요.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 겁을 이겨내며 많은 땀을 흘린 선수들. 공중에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늘 이처럼 훈련을 반복하며 습득해야 합니다. 넘어가려고 그러겠지. 가면 그럼 물건하면 각이 나오는 거잖아. 그걸 박으면 내려오잖아. 그럼 인정받는단 말이야. 우리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 자랑 좀 해주세요. 지난번 그 대회에서 그 금메달을 휩쓸다시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5월 이제 전국체전에서도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 체조에 대한 꿈을 한 발 한 발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원주교육가족 모두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질과 기량을 인정받는 만큼 책임감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더욱더 기계체조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인데요. 코치님과 호흡을 맞춰 오늘도 새 동작들을 배우며 한 단계 실력을 끌어올립니다. 간다. 잡차. 하나, 둘. 엉덩이 힘. 무릎에서 예쁘게 착지. 올라. 착지. 잘했어. 제가 알기로는 이 체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리듬 체조랑 기계 체조. 네. 기계 체조의 매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남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예, 그리고 여자 친구가 할 수 있는 것과 남자 친구가 할 수 있는 것 구별 없이 예,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기계체조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이 되게 우선적으로 강화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에요. 다른 운동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준비 운동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극기훈련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기계체조만의 매력이겠죠. 지금 기계체조 매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그 매력에 퐁당 빠져보고 싶은데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루에서 기본적인 앞구르기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마루 운동. 그런데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난이도가 생각보다 꽤 높은 것 같은데요. 심혜인 리포터,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저 이런 거였으면 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옷 다 갈아입었는데 무서워. 기계체조 배우기에 앞서 준비 운동 정말 중요하죠. 굳었던 근육을 풀어줍니다. 좋아요. 잘하시는데요? 그래도 유연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오셨던 운동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만 하시면 뭐 전문가 정도 갈 정도로 좋으신 것 같아요. 진심이신가요?
선생님 말이 다르잖아요. 머리 뒤통수부터 대고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손바닥. 앞구르기 동작을 곧잘 수행해내는 심혜인 리포터. 좋았어요. 정확하고 침착하게 마지막까지 중심을 잘 잡아 마무리합니다. 잡아요. 그렇지. 바로 일어나서. 선생님, 네. 기계체조의 꿈을 지금이라도 꿀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늦으신 것 같고요. 네. 어린 친구들에게 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네. 아쉽다. 잘할 수 있었는데. 한편 2단 평행봉에선 훈련이 한창인데요. 선수들이 자신 있어 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해요. 감독과 선수가 하나 돼 완벽한 자세를 완성해가는 중인데요. 감독님에겐 선수들이 그 누구보다 애틋하고 특별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이 원주초등학교와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저도 초등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해서 여기서 체조를 해서 네. 여기서 졸업을 했거든요. 네. 다시 원주초로 돌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그만뒀는데 이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체조 제가 했던 게.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이제 제가 뭐 꿈을 못 이뤘으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좀 이렇게 꿈을 제가 가리키면서 제가 못한 거를 좀 아이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의 더 큰 꿈과 희망이 바로 지금의 선수들인 건데요. 감독님의 애정과 선수들의 열정으로 계속해서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원주초교 기계체조부. 그러면 계속 구부린 상태로 와서 눌러야지. 한 바퀴 구부리고 두 바퀴 잡고 폈다가 잡기가 된단 말이에요. 친구, 책 고난도 기술을 계속 연마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갈수록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오늘은 좀 몸이 가벼워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연습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부상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넘게 막 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체력 운동 그런 거 하니까 몸이 가벼워져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부상 당하고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체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대표 되려고요. 최종 목표가 국가대표예요? 네. 꼭 될 것 같아요. 화이팅! 네. 공중에서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다는 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용기의 아름다움인데요. 빛나는 꿈을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뛰어오르는 선수들입니다. 우리 친구 마지막 목표는 어떻게 돼요? 저는 국가대표 되고 국가대표에서 올림픽 금메달 단단 여기 선생님으로 다시 하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학교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굳이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해서 다시 애들 가르쳐야 또 체조가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제가 훈련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니까요. 정말 힘든데도 꿋꿋이 해내는 모습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대단해. 이들의 다부진 꿈에서 기계체조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흘리는 땀과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계체조의 미래를 여는 희망일 겁니다. 5월에 있는 정수리체전을 잘 준비해서 좀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부가 승승장구하는 그날까지 하나, 둘, 셋, 화이팅! 대회에서 14개의 금메달 중 13개를 획득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정말요. 예. 그만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이제 다른 운동들도 여타 뭐 똑같겠지만은 우리 또 원주초등학교 기계체조부 선수들 제가 딱 아까 봤어요. 국가대표 얘기한 선수 학생 기억나시죠? 네. 정말 대단하다. 나이가 어린데도 저렇게 진지하고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명수 씨도 좀 반성 좀 하세요. 그래요? 갑자기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나이는 어리지만요, 굉장히 대견하다, 또 믿음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주초교 기계체조부 선수들 늘 부상 조심하면서 훈련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원하는 목표와 꿈 꼭 이루시길 저 역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다채로운 봄꽃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가보고 싶은데 그렇죠. 사실 거리가 멀다 보면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서 좀 마음 한켠으로는 아쉽기도 해요. 가까운데 봄꽃 여기 있는데요. 아우, 세상에. 죄송하고요. 공포스러워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수 씨가 여기 좀 다녀오고 싶다고 말씀하신 걸 살짝 엿들었거든요. 오늘은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대신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빛을 싼 참꽃들 만나러 대구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출발! 빛을 산에 찾아든 봄의 절경. 참꽃의 계절이 왔으니 하늘과 맞닿은 빛을 산 정상에 진분홍 윤관이 펼쳐졌다. 이렇게 예쁜 군락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늘 아래 이런 꽃산이 있나 하고 감탄하실 거예요. 상충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또 하나의 행사가 있으니 참꽃 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빛을 산 참꽃 문화제. 참 좋은 봄날 흥겨운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빛을 산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진다. 매년 35만 명 이상이 찾는다는 참꽃 문화제. 올해로 23번째 달성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준비하는 규모도 남다른데. 참꽃 축제에 오시는 분들께 대접하려고요. 바로 주먹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2,019인분으로 하고 있어요. 예, 힘들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는 거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좋은 재료에 정성 듬뿍 버무려 축제장 방문객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바로 주먹밥. 일찍 오면 시식의 행운도 잡는다는 사실. 진짜 맛있다. 달성군에서 오랜 세월 맥을 이어온 인천 농악으로 축제 분위기 고조되고 들어앉으시오. 행사의 성공과 등산객의 안녕을 비는 산신제로 축제의 서막이 올랐다. 유세차 달리기 4,352년. 올해 참꽃 문화제는 유달리 기대가 크다는데. 근데 올해는 23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개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꽃 그 단지로서는 최대의 면적을 갖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이게 참꽃이 지고 나면 연달아 피는 철쭉이 피거든요. 저희들이 연달래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5월 말까지는 참꽃과 철쭉으로 이어지는 꽃축제로서 장관을 이룰 겁니다. 전국에서 많이 와주시고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화려한 퍼포먼스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됐다. 하나, 둘, 셋! 퍼포먼스의 백미는 역시 통 크게 준비한 바로 주먹밥 섞기. 이유는 선착순 2019인분이라는 것. 앙증맞은 컵밥으로 재탄생한 주먹밥.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재료도 좋으니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아우, 꿀맛입니다. 생강도 들어가고 야채도 많이 넣고 정말 맛있네요. 바깥에서 먹으니까 맛도 훨씬 나고 이거 사찰에서 놓은 밥이라 갖고 먹으니까 더욱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찰 주먹밥은 오랜 세월 숙성시켜서 만든 장아찌로 육류나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밥입니다. 배를 채웠으면 요모조모 축제 즐기기.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가 무궁무진하니 다들 참꽃 문화제 매력에 푹 빠졌는데 참꽃의 참맛은 여기에 있다. 가난하던 시절 허기를 달래줬던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는 진짜 꽃이라고 참꽃이라 불렸다는데 아련한 추억의 꽃이 별미로 재탄생한다. 쫄깃쫄깃하고 진달래 향이 나면서 참 맛있습니다. 네,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옛날 그 맛 그대로 살아있고 진짜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해요. 입소문난 지역의 명물이 또 있으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요거는 한입 한입 만든 이의 정성이 새겨진 참꽃 모양 참꽃빵.
비스산에 있는 이쁜 참꽃을 본떠서 만든 빵입니다. 특히 이 빵은 장애인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든 빵입니다. 비트가루, 연근가루, 또 통팥을 통합문두로 건강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은 떡 아니지 보기 좋은 빵의 맛도 좋으니 너도 나도 인기 만져. 창꽃빵에 창꽃이 닮았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아몬드를 했고 떡도 했고 씹을 맛이 참 맛있어요. 바야흐로 축제의 절정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운명을 사랑하라 외치는 트로트 가수부터 데뷔 20년 한결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혼성 그룹까지 소중한 팬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하나. 여기 비슬산에 창꽃이 여러분들 30만 평이래요. 그러니까 창꽃을 보시면서 이쁜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요. 여러분 많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꽃 많이 구경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전기차를 타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오르면 해발 1,000m 비슬산 정상 30만 평 드넓은 평원에 진부농 천상 파원이 펼쳐진다. 꽃이 너무 예뻐요.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이 힐링되고요. 아, 꽃이 너무 이쁘고 지금 산이 뻥 뚫려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사방을 화려하게 수놓은 분홍 물결. 비슬산 자락을 붉게 물들인 참꽃의 향연에 사뿐사뿐 꽃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참한 추억이 안긴다. 꽃도 이쁘고요. 가족들끼리 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군락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놀러 오세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오늘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좋았습니다. 힐링도 하고 마음도 너무 가볍고 내년에도 꼭 한 번 더 오고 다시 오고 싶은 곳입니다.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1년 중 딱 한 번 봄에만 허락되는 비슬산의 진부농 정원. 소중한 사람들과 꽃길을 걸으며 참한 추억 만들기는 어떨까? 참꽃이 참한 곳, 여기는 비슬산입니다. 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모처럼 봄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낮에 보니까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공원에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정의 달 첫 번째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또 봄 여행 주간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보니까 제 주변에 지난 주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네. 주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최북단 접경지인 고성과 철원, 강화도인데요. 오호. 이곳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하거든요. 무슨 일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북한강이 지척해 보이는 최북단 접경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 땅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의 바람은 단 하나, 평화. 꽃피는 봄날 DMZ 앞에서 일어난 기적. 차가운 철책선과 나란히 마주선 뜨거운 영원. 오랜 시간 끊어져 있던 한반도의 허리는 이제 평화 인간띠를 통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노동당사. 접경지인 탓에 평소 침묵이 가득한 이곳을 오늘따라 수많은 인파가 채우고 있다. 노동당사 앞 광장에는 무대가 설치되고 한꺼번에 몰린 차량 탓에 검문소는 유례 없이 정체 현상을 빚을 정도. 이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오늘 자체가 이 판문점 선언이 나온 딱 1년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1년 전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세계에 천명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에서 이제 이 평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손에 손을 잡고 염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기획된 특별한 대국민 플래시몹. 서쪽 끝 강화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무려 500km 구간의 인간띠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인간띠 있기는 작년 9월서부터 이제 주창해가지고 준비를 해왔고요. 올 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됐고 작년 9월 평화 인간띠 아이디어를 처음 구상한 후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뭉치면서 점차 전국 단위 운동으로 확산된 이번 행사. 물론 모든 관계자는 평화라는 순수한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의 봉사를 원칙으로 했다. 평화는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8천만의 생명에 관련된 일인데 이제 금년 1주년에는 우리가 하자. 정치 대통령과 저쪽 정치 지도자만이 그거는 책임 아니다. 우리가 텔레비만 주지 말고 우리도 뭔가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서로 손잡고 즐겁게 노래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게 이제 이번 하게 된 건데요. 평화를 위하여! 접경지 전역에서 진행되지만 특히 많은 참가자가 모이는 곳은 중심인 철원. 여전히 전쟁의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다. 철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곳은 예전에 공산 치하에 있던 곳이고요. 이 앞에 있는 건물은 그 당시에 이곳에 통치와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1946년에 지어진 노동당 철원군 지부 건물이 되겠습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포탄 자국처럼 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노동 당사.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었던 역사의 흔적은 평화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여기를 서태지 그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옛날에 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막 총알 자국도 있고 막 대포알 자국도 있고 하니까 정말 그때 당시가 조금이라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수학여행이라도 온 듯 경기도 각지의 학교에서 찾아온 중학생들. 한국 전쟁을 이해하기엔 많이 어리지만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어른들과 다르지 않다.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겐 지금 이 순간이 역사를 직접 만들어가는 순간이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으로 학생들 세계 평화 선언 캠페인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DMZ 그 라인을 경계로 손을 잡고 쭉 인간띠 있게 행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남북 평화, 우리 어떤 같은 한민족 의식을 되새긴다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재능기부 합창 공연과 함께 본 행사가 시작됐다. 모두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는 건 하나 된 한반도. 대한민국 만세!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종교인, 학생, 예술가 구분 없이 통일된 마음. UN 평화 깃발 행진 2시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유엔에 가입한 세계 각국의 국기를 들고 어디론가 행진하기 시작한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노동당사 바로 앞에 위치한 야트막한 소이산. 이곳에 오르면 넓게 펼쳐진 동과 그리고 저 멀리 북한 땅까지도 볼 수 있다. 풍경이 아름다울수록 이곳이 참혹한 전쟁으로 초토화됐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손을 잡기로 약속한 오후 2시 27분 소이산 전망대에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며 193개 UN 가입국 국기와 한반도기가 함께 연결될 예정이다.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철책선을 따라 길게 늘어서서 인간띠를 만들 예정. 머리털나고 72년 만에 처음 왔어요. 여기 지뢰를 글쎄 처음 봤어요. 접경지에도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게 세상
저희 아버님이 이북이거든요. 같은 나이네요. 좀 저거 하고 우리 아버님 상점 못 가보셔가지고 좀 그렇네요. 같은 시각 금강산이 보이는 고성군 통일전망대에도 2시 27분을 앞두고 평화 인간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간에 저것도 있고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나오셔가지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저마다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들. 더 이상 DMZ의 긴장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즐거운 축제 분위기만이 가득할 뿐. 평화는 우리의 것이다. 평화는 우리의 것이다. 5, 4, 3, 2, 1.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시간이 됐다. 네 소원은 통일! 한반도의 허리 500km 전 구간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분단시키기 위한 철책선이 아니라 다시 연결하기 위한 인간띠가 마침내 한반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치적 색깔 다 버리고 그냥 남북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이 초원에 사는 제 마음입니다. 그게.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그리고 서울과 각 지역에서 동시에 완성한 평화 인간띠. I really believe that the peace train has left the station. I believe that we know that the 3 trails in Kosong, in Charwan, that the trails are opening across the DMZ. In 2015, when we crossed the DMZ, we would have never dreamed that this would happen. And this is because of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And so you have to keep going. You are a light to the world, and you will bring peace to the Korean people finally, and to bring peace to the world. So I am so inspired and energized today. 평화 인간띠는 접경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함께 연결되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저마다 한 마음 한 뜻을 보여준 국민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벌어진 4월 27일의 기적은 또 하나의 약속을 전한다. 철책선이 사라지는 날까지 마주 잡은 손은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그날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평화의 온기가 머지않아 전 세계를 연결할 것임을. 휴전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평화의 인간띠를 보니까요. 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또 봤더니 뭐 가족분들, 학교 친구분들, 동호회, 교회분들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인 이유가 이 평화라는 키워드 하나로 딱 정리된다는 거. 요것도 참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멀리 해외에서부터 인증샷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통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계속될 이 인간띠 운동, 이 운동을 좀 계기로 해서 네.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 평화, 진정한 평화가 좀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김기환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뭐 늘 즐겁죠. 네. 강원 365 인간 비타민. 자, 오늘 제가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면 좋을 곳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이번 주말 날씨를 봤더니 다행히 뭐 비가 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3곳은 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시간 꼭 좀 내셔서 우리 아이들과 재밌는 체험도 하시고요. 저랑 또 제 막내 동생 기돌이도 또 갈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욕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5월이면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기미와 주근깨인데요. 이런 피부 잡티 대부분이 자외선의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피부 색소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요.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아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카테킨 성분이 많은 홍차와 녹차, 우롱차 등은 멜라닌 색소의 축적을 줄여준다고 하니까요. 몸에 좋은 차 맛있게 드시면서 화사한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